예,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이 급부상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윤석열 마케팅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일종의 구애 작전일 텐데요. 먼저 안철수 후보 측 목소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윤석열 대표를 찾아가서 직접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한 사실은 있고, 윤석열 총장이 당시에 대구에 계실 때 찾아가서 식사를 함께 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윤석열 양쪽의 생각이나 문제점에 대한 인식 부분들을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데 서로 완벽하게 일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대표도 통했다라고 하시고, 일종의 러브콜이라고 가정을 하면 장혜철 평론가님, 서울시장 선거부터 역할을 기대한다. 5년 전 비례대표로 영입하려고 했다. 윤 전 총장 러브콜에는 안철수 대표 쪽이 제일 적극적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사퇴와 그로 인한 지지율 급상승으로 인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 특히나 야권 후보를 바라보는 시각에 어떤 게 더해졌냐면요. 누가 대권주자 윤석열의 파트너로 적합한가. 이 기준을 많은 보수 야권 지지자들이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오세훈이냐 안철수냐라는 큰 산이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 모두에게. 그런데 두 후보 모두 내가 윤석열 전 총장과 더 호흡이 잘 맞는다. 내가 서울시장일 때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 후보 되면 더 빛이 날 거다. 이런 메시지를 내보이고 있어요. 이게 이 단일화 경선에서 보수 야권 지지자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 정도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지 않았지만 윤 전 총장의 영향력이 서울시장 판도를 흔들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 단일화 경선 이전에는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단일화로 보수 야권 최종 후보가 나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최소한 SNS 메시지가 통해서든 무엇이 되어서건 본인이 이 서울시장 선거에 조금은 도움을 주는 식으로 야권 내부에서 발판을 쌓아가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앞에 손학규 전 대표 등이 제3의 길을 말했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의 발언만 봐도요.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게 되면 보수 야권 내부에서는 정계 개편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제3의 길이라는 게 꼭 독자적인 제3정당을 창당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거기에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들어오고 또 금태섭 전 의원, 중도 외부의 시민사회 세력 이런 것들이 하나로 섞이는 그런 제3의 길, 새로운 통합정당의 길에 윤석열 전 총장이 힘을 보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윤 전 총장이 선택할 제3 선택지가 꼭 제3정당을 새로 창당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안철수 후보 측만 구애 작전을 펼치는 게 아니라 다음 장 바로 만나볼까요? 오세훈 후보도 가만히 있진 않아서 모종의 의사소통을 시작했다. 이동희 의원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모종의 의사소통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모종의 의사소통하니까 거창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 윤 총장하고 전화하든가 문자 주고 받는다는 건데,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그 윤 총장하고 소통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 총장이 사실은 이제 다 지났으니까 얘기지만 검찰총장 시절에 여야 의원들하고도 굉장히 술도 많이 먹고 많이 교류를 했어요. 그 가운데 국민의힘 아는 의원들이 당연히 문자로 인사 보내면은 당연히 문자로 하는 거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비례대표로 영입도 시도했었고, 안 대표 주변에 또 윤 전 총장 측근들과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통화를 해서 도와달라는 아니더라도 그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낼 텐데, 그리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윤 총장 주변에 있는 분들도 윤 총장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습니다. 많은 조언을 하겠죠. 그러나 아까 우리 여론조사에서 본 것처럼 국민의힘에 가도 좋고, 아니면 제3지대도 좋고,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그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조언을 하지만 항상 보면은 결정은 윤 총장이 직접 해가지고 내리고, 아직은 그 결정을 할 때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 내가 더 친하다, 아니다 나도 친하다 이런 흐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야권 단일화 후보들의 릴레이 구애 말고도 오늘 박영선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어떻게 한다더라라는 것은 다 소설이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확인하기도 했고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까지는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 될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총장과 다른 후보와의 관계를 봤을 때 저하고 가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이례적으로 여당 후보도 가만히 있진 않아서요.
안철수, 오세훈 아니라 나와 가장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이다. 인간을 교수님, 윤석열 전 총장의 이슈는 이슈인가 봅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제 사퇴를 하면서 무게 중심이 이제 굉장히 커졌고, 특히나 이제 보수층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상당히 받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이런 야권 후보들의 윤석열 편승을 어느 정도 견제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중도층이 쑥 빨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과 본인도 굉장히 가깝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상당히 이제 교류가 있었을 수 있고. 박영선 후보가 의원 시절에 법사위원장을 그렇죠. 지냈기 법사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모르죠. 서로 다 친하다고 하니까 이 상황 속에서는. 예. 하지만 뭐 일방적으로 지금 윤석열 총장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뭐 4월 보궐선거까지는 윤 전 총장이 확실한 메시지를 내놓진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은 윤 전 총장에 계속해서 손을 내미는 것 같습니다.